저랑 같이 술도가를 무너뜨리는 거 어떠세요? 본론부터 말하자면 한탕 같이 해보시죠. 독수리 술도가 무너지는 거 제 눈으로 꼭 보고 싶거든요. 강소연의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전쟁 선포에 가까웠습니다. 숨죽인 분노와 쌓인 증오가 고스란히 담긴 한마디. 그 순간 독고탁을 묻어둔 감정이 요동쳤습니다. 패배감, 질투, 그리고 자존심을 짓밟혔던 기억들. 술도가가 잘 나갈수록, 마광숙이 웃을수록, 한동석이 언론에 오를수록 독고탁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이건 그냥 한탕이 아닐 겁니다. 판 자체를 갈아엎는 일일 텐데 강소연 씨 끝까지 갈 수 있겠어요? 그 질문에 강소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까지요. 술도가가 무너뜨릴 때까지요. 그렇게 강소연과 독고탁은 손을 잡았습니다. 같은 적을 향해 같은 증오를 품고 이제부터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안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독수리 술도가 그 화려한 간판이 무너지는 날 처참히 짓밟힐 이름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에 과연 누가 먼저 배신할까요? 지금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들 나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문미순도 오천수도 똑같은 짓 하면서 날 욕해? 그래, 좋았어. 나를 이 집에서 쫓아내려고 작정했구나. 그럼 보여줘야지. 누가 끝까지 살아남는지. 이대로 그냥은 절대 못 나가. 술도가 내가 다 파멸시켜버릴 거야. 문미순의 집에서 나와 비틀거리듯 길을 걷던 강소연은 속이 뒤집힐 듯 끓어올랐습니다. 정작 불륜도 거짓말도 자신이 먼저 저질렀음을 알고는 있었지만 오천수와 문미순이 함께 있는 그 모습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강소연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다고. 복수하겠다고. 그 복수의 칼날은 술도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술도가에는 마광숙이 있고 마광숙 옆에는 술도가를 든든히 지켜주는 LX 호텔 한동석 회장이 있었기에 강소연은 주춤했습니다. 본인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란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강소연은 다시금 머리를 굴려 한 남자를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같은 뜻을 가진 자신과 목적이 같은 남자에게로 전화를 겁니다. 바로 독고탁이었죠. 강소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독고탁은 어두울수록 더욱 깨어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때 술도가에서 쫓겨나듯 나갔고 지금은 그 누구보다 술도가를 증오하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강소연과 함께 독수리 술도가를 무너뜨리겠다는 목적이 같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독고탁은 강소연의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한편 그 시각 불 꺼진 신라주조에는 독고탁이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독고탁 역시 장미애와 오광수의 친자 관계를 알게 되고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둘이 절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꼴을 볼 수 없다며 복수를 다짐한 그때 강소연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아주 달콤한 유혹이었죠. 독고탁은 독수리 술도가를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독고탁은 휴대폰 화면에 뜬 강소연이라는 이름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강소연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능청스럽고 여유로웠지만 그 말끝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얼굴은 못 봤지만 근심이 많으신 듯해요. 저 이제 끝장을 봐야겠어요. 술도가 저 집안 더 이상은 못 봐주겠어요. 그 한마디에 독고탁은 입꼬리를 비틀듯 올렸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잘 지냈냐니 조롱일까 동질감일까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강소연 역시 지금 이 순간 뭔가를 노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노림수는 지금의 자신과 꼭 맞물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차피 우린 둘 다 밀려났잖아요. 당신은 신라주조 대표인데도 요즘 뉴스 한 줄 안 뜨죠? 반면에 독수리 술도가는 LX 호텔 납품의 연일 잔치집 분위기예요. 그거 보기 좋으세요? 독고탁의 눈가가 실룩이며 한쪽 입꼬리가 들렸습니다. 강소연이 건드린 건 딱 하나 그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독고탁은 속으로 중얼거리듯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가 꿈틀거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광숙은 술도가 지키고 한동석은 LX 호텔 믿고 설치고 오천수는 공동대표랍시고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체하고 그 사람들 당신한테 뭐 하나라도 남겨줬던가요? 강소연의 목소리는 더 낮고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도와달라는 거 아닙니다. 같이 하자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복수 제가 도와드릴게요. 대신 저도 제 몫을 챙겨야 하니까. 독고탁은 천천히 손가락으로 책상 위를 두드렸습니다.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여자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과 목적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독고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수라도 있나? 강소연은 준비라도 했다는 듯 바로 말했습니다. 장광약주. 지금 미국 인증 심사 중인 거 알고 계시죠? 물거품으로 만들어보죠. 그 빈틈을 노려 LX 호텔 이미지도 한 방에 나락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강소연의 입꼬리에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복수를 다짐한 이의 냉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독고탁과 강소연의 첫 번째 타깃은 명확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의 장광약주 해외 수출 계약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독고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수리 술도가 거기 놈들이 진짜 해외 수출을 한다고? 장광약주를? 이거 확실한 정보지? 그 말에 강소연의 눈꼬리가 매섭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LX 호텔 레스토랑에 납품 중이고 미국 LA 쪽에는 사전 계약까지 끝났다고 들었어요. 마광숙이랑 한동석이 손잡고 밀어붙이고 있다더군요. 이달까지 300박스, 올해 말까지 500박스까지 물량을 늘린대요. 독수리 술도가 돈방석 앉기 일보 직전이라고요. 독고탁의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오장수가 사라지니 오천수가 날뛰는 격이니 독고탁은 마음에 들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눈엣 가시처럼 찔러오는 이름은 바로 마광숙. 그 여자 마광숙이 한동석이랑 눈 맞는 바람에 신라주조가 꿰찰 기회를 다 날렸어. 내가 신라주조 세우느라 얼마나 피를 말렸는데 그런 내 공을 하루아침에 지워버리고 술도가가 혼자 군림하겠다고. 독고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속에 담긴 증오의 농도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독고탁은 미간을 좁히며 말했습니다. 그 술, 인증이 끝났다는 얘기지? 이제 곧 수출 시작이겠네. 강소연이 답했습니다. 일단 이번 수출부터 저희가 막읍시다. 정식 유통 전에 문제를 터뜨리면 그쪽은 손 쓸 겨를도 없이 발을 헛디딜 거예요. 문제라니. 어떤 문제를 터뜨리자는 거야? 장광약주에 장난을 좀 치는 거죠. 수출 일정에 못 맞추게 만들고 독수리 술도가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죠. 중간에서 보증했던 LX 호텔도 한동석 대표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실력도 안 되는 술도가 술을 억지로 납품하려다가 결국 와장창 무너지는 시나리오. 어떠세요? 독고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 판 한번 크게 벌려보자고. 독수리 술도가든 LX 호텔이든 다 끝장내보자고. 그들의 동맹은 그렇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독고탁과 강소연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독수리 술도가를 향해 발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 뒤엔 이전보다 훨씬 더 음침한 바람이 따라 불고 있었습니다. 한편 강소연은 독고탁과 결탁한 뒤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문미순과 오천수의 사이가 점점 가까워진다는 사실이 불안하게 가슴을 조였습니다. 그 불안은 날이 갈수록 조급함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제는 오천수를 잡을 수 있는 끈이 영주밖에 없다고 판단한 강소연은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최후의 카드인 딸 영주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오천수와 헤어지더라도 딸 영주를 앞세워 조금이라도 재산을 뜯어낼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루빨리 계획을 실행에 옮겨야 했습니다. 영주가 오천수의 친딸일 때까지만 유효한 카드였으니까요. 과연 오천수는 강소연의 꼬임에 넘어갈까요? 영주의 숨겨둔 비밀을 강소연은 끝까지 숨길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오천수 방으로 강소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강소연은 눈을 깔며 연약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천수 씨, 우리 얘기 좀 해. 영주 얘기로 할 말이 있어. 말을 할까 말까 정말 고민했는데 도저히 혼자서 알고 있기가 버거워서 말해야 할 것 같아. 며칠 전에 영주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 요즘 영주가 많이 힘들어한다고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시더라. 영주가 미국에서 혼자 지내니까 생활도 생활인데 요즘 상담까지 받고 있다더라. 불안장애 증세가 좀 심해졌대. 우리 영주 어떡해? 오천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강소연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눈가에 눈물을 살짝 머금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그 영주가 우리 이혼한다는 얘기까지 들으면 진짜 무너질지도 몰라. 선생님도 당분간은 영주한테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하셨어. 여보, 내가 잘못했어. 영주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이혼 얘기 미루면 안 될까? 영주 위해서 딱 그것뿐이야.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자는 거 아니야. 영주가 나아질 때까지만 우리 조금만 더 노력하자. 응? 강소연은 진심을 담은 듯한 그럴싸한 눈빛으로 오천수를 바라보았고 눈물방울이 뺨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는 무언가 계산된 망설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오천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주가 힘들어한다는 얘기 정말 사실이야? 나랑 며칠 전에 통화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 없었는데.
사실 영주의 상태는 강소연이 만들어낸 이야기였고 미국에서 연락을 받았다는 병원도 상담 기록도 모두 꾸며진 것이었습니다. 강소연이 눈물을 글썽인 채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영주가 속이 깊잖아. 아빠한테 어떻게 사실대로 털어놓겠어. 영주 앞으로 진로도 그렇고 혼자서 기댈 곳이 없고 외롭나 봐. 여보, 우리 영주 한국으로 데려오는 건 어때? 오천수는 짐짓 걱정되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영주 상태가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네. 학교는 어떻게 하고 영주 한국으로 데려올 순 있고? 그 방법이 최선이라면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그렇다고 널 용서한다는 착각은 버려. 영주만 생각해서 잠시 내린 결정이니까. 강소연은 이번에도 자신의 연기가 먹혔다는 듯 웃음을 애써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정말이지? 나 내일이라도 당장 영주한테로 갔다 올 거야. 당신 말 믿어도 되지? 영주가 상황이 안 좋다는데 아빠인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내가 영주 끝까지 책임질게. 오천수의 말에는 분노도 의심도 없었습니다. 대신 오랜 시간 속에 쌓인 부성이라는 단어가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이 얘기를 조용히 듣고 있던 문미수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숨죽여 울던 바로 그때 강소연의 인기척이 들리자 화들짝 놀라 미수는 술도가 창고로 몸을 숨겼습니다. 들키지 않기 위해 숨을 죽였지만 미순의 가슴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강소연이 이대로 물러서지 않으리라는 예감이 뼛속 깊이 파고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문미순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강소연은 조용히 움직였고 술도가는 곧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대체 강소연은 그 밤에 무엇을 한 걸까요? 계획대로 무너뜨린 것은 술도가의 술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걸 지켜본 또 다른 눈이 있었다면? 진짜 폭풍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태풍의 눈이 고요하듯 그날 밤 술도가의 마당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장광약주를 발효 중인 장독들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곳은 술도가 사람들 누구도 쉽게 손대지 못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고요를 깨고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소연이었습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쓴 채 술도가 안채 옆 외부 창고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미국으로 수출될 장광약주의 첫 출고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정은 세심히 조율된 것이었고 LX 호텔 최초의 막걸리 수출이었기에 세간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소연에게 그것은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 이제 끝이야.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을 한 강소연은 조용히 바람막이를 벗고 두 병의 막걸리를 꺼냈습니다. 독고타객에서 건네받은 의문의 막걸리. 바로 신라주조에서 유통하려다 실패했던 실험용 막걸리였습니다. 매일 니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장광약주도 오늘로 끝이야. 이걸로 술도가 전통 다 박살낼 테니까. 무너지면 알아서 술도가 팔려고 들겠지. 술도가 지분 챙겨서 영주랑 도망갈 거야. 강소연은 장독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엔 아무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강소연은 장독의 뚜껑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속에는 가피어오른 미세한 거품들과 상쾌한 발효향이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소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술이네. 그런데 문제는 술도가 식구들 전부 너무 자만했다는 거지. 강소연은 막걸리를 천천히 장독 하나하나에 나눠 부었습니다. 이미 수분 함량이 맞춰진 장광약주에 물기 섞인 다른 막걸리가 들어가면 발효균주가 뒤엉기고 당화가 어긋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알코올 도수와 맛의 일관성이 깨진다는 것. 강소연은 마치 혼자만의 의식을 치르듯 마지막 장독까지 모두 손을 댄 뒤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곧 터지겠지. 하지만 강소연은 몰랐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눈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요. 술도가 안채와 이어지는 좁은 통로, 그 옆에 자리 잡은 오래된 장작창고. 그 안에 숨어있던 문미수는 차마 숨도 크게 쉬지 못한 채 두 손을 입에 꼭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밤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하나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눈은 결코 강소연에게서 떼지 않았습니다. 문미수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강소연이 조심스럽게 장독 뚜껑을 열고 낯선 병에서 액체를 조금씩 부어넣는 장면을. 그 손놀림이 얼마나 익숙하고 노련한지 문미수는 뼛속이 서늘해질 정도였습니다. 그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파괴였고 냉정한 복수였습니다. 강소연 어쩔 셈이야. 소중한 장광약주 어떻게 하면 좋아. 문미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더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의심이 그 순간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강소연이 마지막 장독을 덮고 몸을 일으키는 순간 문미수는 조용히 몸을 낮췄습니다. 결코 들키지 않으려는 본능과
지금 이 진실을 꼭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뒤엉킨 채 미수는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강소연의 거짓말에 속아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드디어 문미순이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고자동이 가장 먼저 장광약주의 이상 징후를 감지했습니다. 이상하네. 발효 온도가 왜 달라져 있지? 고자동과 김구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장독대 안을 확인해 본 순간 눈빛이 확 달라졌습니다. 공장장님, 이건 아예 다른 발효균이 섞여 나오는데요. 성분을 확인하던 김구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곧장 마광숙과 오천수가 호출됐고 때마침 마광숙을 만나러 온 한동석 역시 소리에 놀라 술도가로 뛰쳐들어갔습니다. 마광숙은 장광약주를 보는 순간 소리쳤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분명 어제까진 정상이었잖아. 이게 다 왜 이래요? 장광약주가 이 상태면 수출 일정 다 물거품 되는 거잖아요. 오천수는 발을 동동 굴렀고 마광숙은 하나둘 장독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장독이 전부 오염돼 있었습니다. 발효균의 향이 제각각이었고 어떤 것은 아예 신맛이 날 정도로 당도가 뒤틀려 있었습니다. 오천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우리 술도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이건 안 돼. 이 상태로는 출고는커녕 다시 담가야 할 판인데 지금까지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쩌죠, 형수님? 술도가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장광약주가 망가졌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재앙이었습니다. 고자동이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한독도 아니고 전부입니다. 전부 오염됐습니다. 발효 온도는 기준보다 높여져 있고 발효균이 완전히 달라요. 균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이 정도로 한꺼번에 변할 수는 없습니다. 내 평생 막걸리를 만들면서 이런 적 처음 봅니다. 누가 의도적으로 뭘 집어넣었어요. 그러지 않고선 이럴 순 없어요. 한동석은 장독을 하나 여러 향을 맡았습니다. 기존 장광약주 특유의 맑고 깊은 향이 아니라 싸구려 막걸리 특유의 텁텁한 알코올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천수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완전 계약을 박살내려는 수준이에요. 수출이 코앞인데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망가뜨린 거예요. 그 말을 듣자 한동석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부터는 옥소텔에서 이 사건 직접 조사하겠습니다. 술도가의 장광약주 수출권은 애초 옥소텔에서 보장한다고 계약했으니 끝까지 책임져야죠. 우리 호텔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모두들 걱정 말아요. 순간 술도가 공기가 확 변했습니다. 한동석의 눈빛은 단호했고 말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안에 누군가 손을 댄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엔 너무 고의적이에요. 그 순간 문미순이 술도가로 들어왔습니다. 미순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두 눈은 놀라울 정도로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미순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조용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누가 장독대에 손댔는지 여기 나와요. 모두의 시선이 문미순에게 집중됐습니다. 화면 속 인물은 분명히 강소연이었습니다. 마광숙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고 오천수는 눈을 질끈 감은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고자동과 김구는 할 말을 잃었고 화면 속 강소연의 움직임은 계속됐습니다. 시판 막걸리와 실험용병, 장독을 열고 조심스레 부은 뒤 뚜껑을 닫고 정리까지 깔끔히 해놓는 모습, 그 모든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한동석은 말없이 그 장면을 몇 번이고 돌려보며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훼손이 아닙니다. 명백한 영업방해 그리고 사기입니다. 그제야 문미순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날 밤 천수한테 할 말이 있어 술도가에 들렀다가 우연히 그 근처에 있었어요. 강소연 저 여자가 술도가를 그렇게 망가뜨리는 걸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당장 나가서 막고 싶었지만 증거 없인 거짓말로 몰릴까봐 일단 지켜보기로 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바로 막았어야 했는데 장광약주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 말에 오천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소연은 도대체 어디까지 망가져야 끝이 나는 거냐? 한동석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LX 호텔 법무팀에서 강소연에 대한 형사고발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영상 자료는 위조 불가능한 정황 증거입니다. 게다가 이건 수출 계약 전체를 파괴한 범죄입니다. 바로 그 순간 술도가 마당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누군가 빠르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 다들 왜 이렇게 무서운 얼굴이에요? 강소연이었습니다. 말끔한 차림에 억지로 웃음을 지은 얼굴. 하지만 모두가 쏘아보는 눈빛에 강소연의 발걸음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한동석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소연 씨, 어디까지 바닥 보일 참이에요? 지금부터 당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수사 대상입니다. 강소연의 얼굴에서 피가 서서히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무너뜨리려 했던 술도가로 인해 자신의 모든 게 무너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은 모두의 눈앞에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숨을 곳도 변명도 더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강소연은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동석은 말없이 영상 속 막걸리 병을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그리곤 조용히 독고탁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한동석은 LX 호텔 분석실에서 문제의 막걸리 병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분석 결과 그 막걸리는 시중에 팔린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신라주조에서 시험용으로 만든 특수 막걸리였고 오직 내부에서만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성분도, 향도, 제조 방법까지 모두 신라주조의 것과 일치했습니다. 이 사실은 강소연이 혼자 꾸민 일이 아니라는 것을 뜻했습니다. 누군가가 그 막걸리를 제공했고 그것은 술도가를 망가뜨릴 동기를 가진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한동석은 그 배후로 신라주조 대표 독고탁을 떠올렸습니다. LX 호텔은 바로 법무팀을 통해 강소연과 독고탁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전통술 수출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술도가를 고의로 무너뜨리려 한 행동이었습니다. 수출 계약까지 흔들릴 수 있는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호텔도 책임지고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이 신라주조 본사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날 경찰은 체포영장을 들이밀었고 독고탁은 그대로 연행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금세 뉴스에 퍼졌습니다. 신라주조 대표 경쟁업체 방해 혐의로 체포, 강소연 독고탁, 전통주 수출방해 공모 밝혀져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분노했습니다. 신라주조 내부에서는 회사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한편 술도가에서는 마광숙이 장독대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그녀는 망가진 장광약주를 바라보다 다시 술을 담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천수는 말없이 그 곁을 지켰고 고자동과 김구는 발효 온도와 습도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모두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렇게 술도가 사람들은 버텼고 강소연과 독고탁은 끝내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끝은 조용하고도 처참했습니다. 과연 술도가의 장광약주는 무사히 일으킬 수 있을까요? 술도가의 과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술도가 안팎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장광약주를 담갔던 장독 대부분이 망가졌고 수출 일정은 이미 눈앞에 닥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술도가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광숙은 밤낮 없이 장독대를 지켰고 고자동과 김구는 분석과 복구에 집중했습니다. 오천수는 발로 뛰며 물류 일정과 통관 서류를 다시 마쳤고 한동석은 호텔 측과 바이어를 직접 설득하기 위해 미국 본사와 화상회의를 이어갔습니다. 그 끝에 최종적으로 수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출 일정은 조금 미뤄졌지만 300박스 전량을 무사히 선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술도가 마당에는 다시 희망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광숙은 잠시 장독대 앞에 서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 술은 다시 살았습니다. 마광숙은 그렇게 말하고 한동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해준 문미순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날 저녁 술도가엔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마광숙은 발효 중인 장광약주 장독 앞에서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그 옆에서 오천수가 말없이 등을 토닥였고 한동석은 그들 곁에 조용히 섰습니다. 강소연과 독고탁이 남긴 상처는 깊었지만 그만큼 독수리 술도가는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듯 멀리서 누군가 술도가 간판을 바라보며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과연 술도가는 이 위기를 완전히 넘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다음 장면을 예측하셨다면 여러분만의 스토리를 댓글로 풀어봐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